쌤 85번인데 이에 대해서 풀면서 이제 지난 시간 강의를 이어서 계속 해보자 이거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하고 있고,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다. 그래서 정의와 계산 구조이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 계산에서 이제 시작이 등식의 계산일 경우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 놈은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면 각항이 수렴할 때 쓸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에서 AN과 BN의 수렴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다. AN과 BN은 수열이라고만 제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쓴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런 거야. 뭐냐면 일단 이거는 발산이죠. 이거를 이제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과 an이라는 수열의 곱으로 본다라면 n 플러스 1은 발산이고, 그렇다고 해서 an이 발산이라는 건 알 수가 없고 수렴인 것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n 플러스 1과 an을 각항이라고 봤을 때 한 놈은 발산이고 한 놈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밑에 있는 놈도 이제 여기서는 4n-1의 제곱이란 수열과 bn 그리고 an이란 세 개의 덩어리로 봤을 때 수렴 여부를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큰 탐의 큰 이론에서 본다라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각항이 수렴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냐면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른다.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인식하자 라는 거였죠. n 플러스 1은 알잖아. 그런데 an은 모른다.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안다는 건 뭐야? 전체는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4이다. 이럴 때 쓰는 게 뭐야? 치환 3이다. 그래서 치환 3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된다. n 플러스 1 an을 cn이라 하자. 그러면 an은 뭐가 돼? n 플러스 1분의 cn이 된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n 세제곱 플러스 1 bn을 dn이라 하자. 그러면 bn은 뭐가 돼? n 세제곱 플러스 1분의 dn이 된다. 당연히 n 플러스 1과 n 세제곱 플러스 1은 무한대에선 각각 0이 아닐 뿐더러 n이 자연수이므로 무한대가 아닌 경우에도 0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4가 되니까 0이 된다. bn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르는데, 이때 모르는 부분이 an인데 an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럼 이제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4n-1의 제곱 곱하기 bn에다가 대입을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 플러스 1분의 cn이 되고 4n-1의 제곱 그 다음에 n 세제곱 플러스 1분의 dn이 된다. 아직도 약간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마치 다항식의 정리처럼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플러스 1분의 4n-1의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cn분의 dn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면 얘가 어디로 가? 16으로
가고 얘는 D에는 6, C에는 4 이렇게 간다. 각 항이 수렴하는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16 극한의 기본성들을 쓰면 4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게 이제 극한의 기본성들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수학일 즉 대수 과목에서 지수 단원에서 강의했듯이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을 때 사용이 되는데 문제에서 밑이 같지 않게 출제가 되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니 하면 얘를 이렇게 환원시킨다 라는 사고고, 이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갈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인 경우에는 이항 법칙 또는 로그를 취한다 였고, 이 극한,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극한에서는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한다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한다라면 근본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얘랑 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인식하기에는 달라 보이니까 해보면 요 제목은 저기다 치환 3이라 적었듯이 같은 위치에다 제목을 굳이 적는다면 수렴 덩어리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수렴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렴하고 있잖아. 4로 수렴하잖아. 그럼 뭐가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이때 이제 포인트는 n 플러스 1과 an이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n 플러스 1과 an이 곱해져 있는 저 전체를 하나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여기에서는 equal cn이라고 놓는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리미트, 그러니까 수렴 덩어리란 n 플러스 1 곱하기 an, 그 다음에 n 세제곱 플러스 1 bn,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4n-1 세제곱 bn,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었죠. 하고 싶은 말이 뭐니? 허전해야 된다. 이게 수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런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뭘로 봐? 이게 수렴하는 형태의 덩어리로 보인다. 물론 이걸 이제 등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해줘야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n 세제곱 플러스 1 4n-1의 세제곱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an n 세제곱 플러스 1 bn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굳이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찝는다라면 이런 치환이라는 행위를 명시적, 수식적으로 하느냐 안 하고 마음으로만 보느냐, 요 차이인데, 이게 이제 조금 형태가 달라지면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였어요. 이해 갔죠?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여기가 세제곱이 아니고 네제곱이 있다. 문제가 잘못 출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렴 덩어리가 되어야 되거든.
이해 갔나? 그러니까 맞춰서 주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애초에 잠깐만 제곱이잖아. 이런 띠브럴 제곱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제곱이라고 있는 건 저런 결과론적으로 수렴이 되도록 주어지는 거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좀 정리해서 본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흐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할 텐데 계산의 흐름. 뭔 말이냐? 각항이 수렴한다. 그러면 뭘 이용하여? 극한의 기본실질. 그래서 뭐가 나와? 극한값. 그런데 문제는 뭐야? 각항이 수렴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다. 이해 갔나?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면 요걸 한다. 그럼 요게 뭔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겠어요? 딸림 테크닉. 수학에서 따름 정리 이러거든. 근데 그냥 선생님은 따름 테크닉, 딸림 테크닉이라고 부르겠어요. 딸림 테크닉이 뭘 말해? 하면 이제 수렴하는지 여부를 모를 때 수렴하는 걸로 바꿔주는 방법이 치환 3. 또는 수렴 덩어리 만들기다. 겉보기에는 달아서 이름을 달리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그런 거지. 이해갔죠? 그래서 요런 흐름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바로 아래에 있는 87번 맞지? 86번이야. 86번. A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AN-B에는 -2로 수렴할 때 이 족 같은 놈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잖아. 풀어보면 이게 이제 Bn을 모르죠. AN-Bn을 CN이라고 하자. 그럼 CN은 아는 거죠. 모르는 Bn을 알고 있는 AN과 CN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라고 적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모르는 Bn을 없애는 거야. 대입법에서 소거를 시키는 거지. AN 마이너스 Bn은 AN-CN 그 다음에 AN 플러스 AN-CN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자꾸 아깝다 안 적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ECN 그다음에 3 AN 그다음에 마이너스 CN이 된다.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놈으로 보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N이 마이너스 2로 간다. 마이너스 2로 간다. 이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로 이성으로 볼 수 있고 이럴 때는 분모의 제일 큰 놈으로 나눈다. 이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 an분의 cn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N분의 CN이 되어서 모든 항이 수렴하게 되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0 3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서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나오는 거 맞나?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그 위에 문제를 풀게 하고 이 문제를 풀게 했는데 위에 문제는 시간이 걸렸고 이 문제는 쉽게 풀렸다. 왜 그럴까? 네 머리가 둔해서 그렇겠지?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에 머릿속에 로딩된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잖아. 공부를 안 하고 85번을 풀었더니 쉽게 안 풀리고 공부를 하고 86번을 풀었더니 쉽게 풀린다 라는 거잖아. 공부를 꾸준하게 합시다. 예. 시발, 공부를 좀 하고 시간이 돼서 와갖고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이제 수렴 덩어리 만들기. 리미트 수렴 덩어리 만들기로 바로 가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까? 그래도 비교하기 위해서 10은 적어줄까? an-2bn 그다음에 2an 플러스 bn 이렇게 돼 있잖아. 이랬을 때 이제 수렴 덩어리라고 하는 게 an-bn이죠. 이 문제에서 an-bn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bn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2 an 마이너스 bn 플러스 3 bn 이렇게 하면 수렴 덩어리가 만들어졌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갔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이건 뭐 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 왜 의미가 없는지 알겠나? 이거 얘는 수렴을 시켰는데 그러면 얘 씨발 이건 뭐야 이거. 얘를 몰라서 지금 이절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남길 거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은 이렇게 안 갔는데 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고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이런 장면을 이것만 기억했다가 이런 장면을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까 봐 나중에 시험 현장에서. 그래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안 남게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다시 보고 an이 남게 해줘. 그래서 뭐야? 2 an 마이너스 bn 이거 맞고 그래서 마이너스 an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럼 an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잖아. an과 an 마이너스 bn은 an의 부호는 플러스고 bn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같은 형태니까 an을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n 마이너스를 뽑아내야겠네.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n 그러면 이제 플러스 bn이고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게 되려면 플러스 3 an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후로는 똑같은데 이제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한 번 또 보자.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 뭐가 중요한데요? 요 다음 내용과 연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센 넘겨보세요. 19페이지 95번의 니은 판단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95번의 니은을 보라고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요 86번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그랬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요 제시 형태가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봐. 똑같죠? 뭐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제시되고 밑에 판단하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밑에 판단하라고 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극한에서는 기본적인 형태가 분수꼴이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렴을 0으로 수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뭐 분수꼴이에요. 그래서 역수가 자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역수가 분수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였거든. 기억나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분수꼴이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제시되고 이걸 하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분수꼴로 생각하는 걸 기본적인 사고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니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고, 이 문제를 이제 이거는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 판단을 실제로 해보면 나누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나누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am 플러스 bn으로 나누는 거지. 나누라고 해서. 이해갔나?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돼? 0이 되죠. 왜? 뭐 굳이 적는다면 무한대분의 알파고 2 되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데 얘가 뭐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분모가 단항식 기억나나?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거죠. 분모가 단항식. 그럼 당연히 이렇게 부분분수 분해를 해줘야죠. 그래서 am분의 bn이 되고, 사실 분모가 단항식이기 때문에 쪼갠다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am분의 bn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돼야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뭐야? 0이죠. 따라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n은 얼마? 1이다.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맞다라고 가는 거지. 참고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중간 다리가 뭐야? 얘를 cn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게 뭐야? cn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c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해 갔지? 오케이. 자, 어찌됐든 지금 얘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거인 거거든.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요런 걸 생각을 해보자. 뭐 수렴 덩어리 만들기, 똑같이 수렴 덩어리 만들기인데 어떻게 할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생각을 한다 이거지. 1 마이너스 am분의 bn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아니지, 0이다. 잠시만. 마이너스 2? 잠깐만, an은 나오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꼴 이어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야? 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1로 가죠. 1. 그러니까 지금 일단 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있니?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2BN 그다음에 2AN 플러스 BN이 되는데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가 수렴 덩어리다. AN분의 BN이. 그럼 이제 이걸 AN분의 BN으로 하기 위해서 뭐?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눈다. 하는 거죠. 1-2 AN분의 BN. 그 다음에 2 플러스 AN분의 BN. 이렇게 되는 거지. 극한의 기본성질을 쓰면 1-2 곱하기 0. 이 아니라 1이라고 비우시나. 자,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3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 하면 네가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흐름이라고 해서 이제 각항이 수렴하는지 의심스러울 경우, 좀 판단이 안 될 경우, 의심스럽다는 표현보다는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각항이 수렴하는 형태로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사실 겉보기에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죠. 치환과 수렴 덩어리 만들기라고 배우고 난 다음에 보면 치환, 수렴 덩어리 만들기. 특히 수렴 덩어리를 뭐라고 인식해? 얘를 수렴 덩어리라고 인식할 공산이 크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요런 흐름을 안다라면 얘를 요런 단계를 도입을 해서 이게 굳이 이거를 중간에 도입할 생각을 어거지로는 못 한다고. 그래서 수렴 덩어리가 AN-BN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가 아니라 AN분의 BN이 1로 수렴한다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풀 수 있고, 사실 내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말은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이게 결국 뭐야? AN을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어서 그게 여기서 미리 한 셈이지.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눈다가. 이해 갔나? 내가 이런 걸 소개하는 이유는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만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도 대수 단원이거든. 정의와 계산. 계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계산 테크닉, 계산 방향 이런 것들이 누적 양이 많을수록 유리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방향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하세요.